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보이는 요 부품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에 사용되는 백커버입니다. 음, 지금 이 제품 자체는 한 2년에서 한 3년 전에 개발했던 거라서 실물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양산은 들어갔지만 개발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실물을 보여드려서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건 영상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나중에 영상 뒤에 그 이전에 그 T0하고 T1 때 촬영했던 사진을 좀 올려놓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걸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회색 부분으로 보이는 면이 조금은 거친 부식, 아주 조금 거친 부식, 그 다음에 이 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이제 유광을 표기한 건데 이게 데이터 상으로 이제 회색과 이제 노란색 표기한 거고 이건 어디까지 데이터 상에서 요 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후처리에 대해서 그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표기를 한 거고 실제 제품 색상은 뭐 검정색입니다. 음. 검정색 중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거친 부식,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유광으로 이제 표기를 했다. 이제 그걸 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데이터가 나갈 때 STP, 뭐 IGS, 뭐 여러 가지 나가지만, 뭐 X 언더바 T로 나갈 때도 많거든요. 그 X 언더바 T하고 STP, IGS하고 차이가 뭐냐면, STP는 데이터 형상만 그대로 잘 나가죠. 그 IGS도 서페이스로 나가거나, 이제 솔리드 형상 나가거나, 이제 형상 자체로 나가는데, X 언더바 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상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 쪽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X 언더바 T 그 확장자를 불러올 수만 있다면 이 색상이 그대로 표현이 된 채로 이제 불러와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과 내하고 이제 얘기가 편하겠죠. 뭐 일일이 뭐 PPT나 이런 쪽에서 요걸 하나씩 표기를 해가지고 여기가 유광, 뭐 여기가 무광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색상이 표시해 놓고 뭐 여기 황색 부분은 유광, 그다음에 그 외에 회색으로 처리된 부분은 뭐 거친 부식, 그다음에 뭐 별도 표기가 없는 부분 같으면 뭐 그냥 일반 면 처리 뭐 이렇게 얘기가 좀 편하죠. 예. 요건 그냥 뭐 저희가 한쪽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음, 지금 이 제품 옆면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볼록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부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백커버 체결 방식은 어, 뒤에서 이렇게 체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위로 올려서 후크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내리면서 타닥 끼워지는 게 아니라 후크라기보다는 이제 그 고리 안에 이렇게 끼워 넣는 형식이죠. 이렇게 딱 안착해서 한 한 2cm 정도 위로 올리면 이렇게 걸리는 식으로 해서 요 밑에다가 스크류 세 포인트를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지금 보시면 상측에도 이제 이런 상측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그 홀이 있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딱 때려서 이렇게 걸리는 식으로 하단도 이렇게 내려서 위에 어딘가로 이제 사각 홀인 쪽에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백커버를 그 어쩌면 가조립이죠. 가조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크류 체결을 하는. 굳이 후크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음, 후크를 하기에는 이 지금 이게 모니터니까 이 베젤 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화면 그 테두리를 베젤이라고 부르는데 그 베젤 쪽에 갭이 없었어요. 갭이 없는 상태에서 후크를 나올 공간이 없으니 그러면 그 별도의 그 고리 형식을 만들어서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측면으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화면부 뒤쪽에 있는 쪽에다가 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그 체결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단에서 스크류 세 포인트 박아서 고정시키면 그러면 빠지지가 않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 후크보 체결보다는 좋은 게 뭐냐면 요 스크류 세 개만 풀고 아래로 내면 그냥 쑥 빠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보통 흔히 쓰는 후크 방법보다는 이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후크 방식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체결했다가 분리할 때 후크가 다 파손이 돼서 이 백커버를 결국에는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 백커버 자체가 거의 제품의 이제 뭐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인데, 왜냐하면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후크 체결 잘못, 안에 부품을 체결 잘못했던 뭘 잘못했다 해서 다시 리워크를 할 때, 분리시킬 때 체결이 구조가 다 파손이 되면 이거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로스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크 체결한 방식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면은 이제 슬라이딩 체결 방식, 슬라이딩 후크 방식. 그러니까 타닥 끼운다기보다는 내려서 안착해서 위로 올린 식으로 해서 약간 밀어 넣어서 끼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후크를 하면은 나중에 내부 구조, 내부에서 뭐 회로를 교체한다거나 뭐 할 때 이 스크류 3개만 풀어서 아래로 내리고 그냥 뒤로 빼면 별다른 외상 없이 빠지니까요. 이런 방법도 이런 방법이 좀 한 구조입니다. 구조를 약간 설명드리자면 이제 외측만 먼저 보자면 이쪽은 스피커 홀이고요. 이건 모니터마다 스피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제 그 차이인데, 이제 스피커가 들어가면 뭐 그거는 디자인적 요소를 디자이너 쪽에서 디자인 요소를 줘서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스탠드를 체결한 부분, 그리고 요거는 뭐 디자인적인 요소고, 여기는 이제 라벨을 붙이는 쪽. 라벨이라 하면 뭐 단자 설명이 된 라벨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이제 라벨, 요쪽은 이제 제품에 관련된 라벨.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모니터를 락킹하는 그쪽 홀, 락킹 홀. 뭐 그다음 여기는 이제 버튼 이제 홀인데, 지금 라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은 요즘은 보면 인쇄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인쇄를 하는 거하고 이제 라벨을 붙이는 거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쇄를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단자 변화가 없고 생산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인쇄를 하죠. 왜냐하면 인쇄가 더 쉬우니까. 그리고 뭐 수정하기도 좀 쉽죠. 인쇄가 뭐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 틀렸을 때는 그 뭐 인쇄 그 베이스를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생산수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단자 시리즈, 그러니까 단자 유형이 뭐한 두세 종류가 되는 이제 모니터다 하면 라벨을 붙이는 게 낫죠.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라벨은 수정이 좀 쉬우니까. 그 바로바로 붙였다가 뭐 또 뭐 사양이 바뀔 때마다 라벨 사양을 바꿔서 다시 붙이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단지 뭐 생산 수량,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인쇄가 좋은 인쇄를 하는 게 나은지, 이제 라벨을 붙이는 게 나은지, 이건 이제 개발 단계나 이제 뭐 개발 막바지에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코스트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 내측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런데 이 27인치 모니터 크기의 백커버인데, 이제 크기에 비해서 이제 내부의 리그나 구조가 이제 좀 단순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이게 평짜면 내부 쪽에 좀 리브가 좀 검토를 해서 좀 형상을 좀 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보면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아치형이죠. 예, 이게 약간 볼록한 형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는 오히려 평짜일 때보다는 변형이 좀 적죠.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다 보니 직사각이 큰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X자 방향으로는 변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리브를 줬고, 그 리브 자체는 이제 뭐 좀 너무 복잡하게 줄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면 리브가 많으면 외부에 수축이 생기는데, 외부에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는 수축을 최대한 적게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적정한 리브를 이제 배치를 한 거고요. 제품 두께 자체는 2.3에서 2.4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두꺼운 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치 형태인 것도 있고 그 제품 크기 형태도 있겠지만, 이 제품의 특성상, 이 제품 전체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특성상 이 백커버 자체가 많은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스탠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백커버 자체가 이제 앞에 있는 모니터, 이제 화면부죠. 화면 자체를 전체를 이제 지지한 부분. 보통은 이 앞에 화면부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뭐 스탠드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백커버 쪽에 다 힘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제품 두께를 조금 두껍게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거라면 제가 한 1.8T, 뭐 1.5T 너무 얇고 한 1.8T 정도 줬을 건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한 2.3에서 2.4 좀 그 사이를 좀 줬습니다. 지금 상측하고 좌우측은 보면, 좌우측하고 이제 하단부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슬라이드
락킹 구조다 보니까 상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각홀 있고 좌우측과 하단은 보면 이렇게 약간 사각 돌기라고 표현할게요. 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 부분들이 다 슬라이드가 다 들어가죠. 이쪽도 슬라이드, 이쪽도 슬라이드, 이쪽도 슬라이드, 이쪽도 슬라이드.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빠져나올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이제 리브를 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사이에 이제 리브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은 이제 도피를 시켜주는 게 좋죠. 그리고 충분히 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가변코가 들어가면 한 20에서 한 30미 정도는 띄워주는데 뭐 요거는 이 걸림량에 따라 다른 거지 무조건 걸림량은 이만큼 걸려야 되는데 20에서 30mm 띄워놨다 그런 거는 좀 설계 기준에 안 맞겠죠. 요거는 따로 기준은 없지만 어디까지 가변코가 총이 빠질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보통은 지금 걸림량이 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해서 나중에 금연 검사할 때 좀 더 띄워주세요 해서 기부스한 것보다 저 같은 경우 넉넉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기준을 하자면 걸림량이 한 2에서 한 3배 정도 그냥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림량이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한 두 배에서 한 3배 이상 띄워줍니다. 넉넉하게, 이제 제품이 크고 넉넉한 여유가 된다면 한 3배 이상, 좀 제품이 작다 하면 한 2배 정도 띄워서 나중에는 금융차하고 좀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금융차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브 높이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2mm인데 2mm 정도 해서 좀 어느 정도 잡아놨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스피커 안착되는 부분인데 이제 스피커는 스크류 체결 방식이라서 좀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이측은 이렇게 여기가 버튼이 안착되는 부분. 버튼 이제 PCB가 이렇게 안착되는 부분이고 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뭐 게이밍 모니터용 그 마우스라보다는 컨트롤 패드가 따로 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PCB가 안착이 되는데 이쪽이 이제 충전 단자들이 외부로 돌출되는 타입이죠. 네. 이쪽이 이제 요 홀이 이제 LED 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투명한 커버가 따로 들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왜 라인이 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무슨 라인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단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거는 DP 하나, 그 다음에 VJ 하나, 그 다음에 HDMI 하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DP 하나, HDMI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VJ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타입이 여러 가지인데 그때마다 이제 블록을 교체해서 사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가지, 세 가지 실이 들어가면 블록을 교체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게끔 이제 라인을 잡아준 건데 따로 이 라인을 안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건 그냥 어쩌면 단순한 차이인데 단순한 이유인데 요런 라인 없이 그냥 블럭만 했다면 어쨌든 요 라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블럭이 끼워져서 이제 형상을 따로 만들어내는 거니까는 그때 라인 나오는데 그 라인이 이제 보기 좋게 하느냐 이제 좀 그나마 좀 덜 나빠 보이게 하는 이제 그 차이입니다. 만약에 그냥 평면에 이제 블럭이 교체돼서 한다면 이렇게 라인이 가겠죠. 그럼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미 어떤 형상, 디자인 형상 같은 게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기준으로 블럭을 나눈다면 특별히 눈에 띄진 않겠죠. 이쪽이 블럭 기준으로 라인이 잡혔지만 이미 형상이 이렇게 잡힌 거니까 언뜻 봐서는 이게 뭐 버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뭐 나눠진 형상이네 이걸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는 어쩌면 단순한 이유. 근데 어쩌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좋은. 요거는 좀 한 번 더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내부에 지금 이쪽으로 코어가 빠져서 이 형상을 잡을 건데 왜 외부에도 라인이 잡히냐고 하면 자 지금 보이는 이 형상을 A 타입이라고 할게요. A 타입의 가변 코어를 빼서 움직여서 이 형상을 만들어낼 건데 이 A 타입 형상은 이 A 타입 형상과 이제 바깥에 이제 코어가 만난 쪽은 이제 맞닿게 계속되다 보면 바깥쪽은 민자인데 어떤 형상이 자꾸 이제 찍어낼 때마다 다이니까 그 형상이 그 민자 부분의 형상이 남아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내측 코어만 예를 들어서 단자가 HDMI 두 개인 형상으로 바꿨다고 치죠. 그 찍어내면 민자의 형상에 남아있던 이 세 가지 형상이 좀 요
이쪽 면에 이렇게 좀 남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형상이 내축화가 있다면 이 A 형상 내축화에 맞는 외측에 있는 이쪽 블록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형상, B 형상, C 형상이 있다면 내부화만 A, B, C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블록도 A, B, C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에 맞게 외부에 있는 블록에도 이제 형상이 남게 되니까 나중에 사출했을 때 그 다른 형상이 그 이 표면에 자국이 안 나게끔 따로 이제 한 세트씩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어차피 금융업체에서 다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뭐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제 금연비 절감을 위해서 뭐 대충 하다 보면 이거를 그냥 잊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알고 가신 게 좋은 부분입니다. 뭐 나쁘진 알고 있어서 나쁘진 않겠죠.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좀 자세히 보시면 접시머리 스크류홀. 왜냐면 여기 접시머리 스크류홀을 요 라벨을 붙일 위치인데 왜 접시머리 스크류홀이 여기 있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함부로 분해해서는 안 되겠죠. 뭐 AS 센터에서는 분해해도 되겠지만 고객이 임의로 분해하면 나중에 AS에는 문제가 되지만 솔직히 그거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어떤 의도로 해야 되냐면 어떤 제품인지 고객이 쉽게 분해해서 뭘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어떤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뭐 갑자기 쇼트가 나서 뭐 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면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폭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는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을 쉽게 분해할 수는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부분들은 좀 숨기기도 해야 되죠. 이제 분해하기 어렵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체결하고 나서 여기 스크류를 박아서 체결한 다음에 여기다 라벨을 붙이면 뭐 그걸 굳이 뜯지 않는 한 여기 스크류가 있다는 건 고객이 모르니까 쉽게 분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그 뭐죠? 그 파손 라벨 방지를 다 붙이니까 이게 고객이 실제로 직접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이제 AS 센터에서 확인해서 뭐 판단을 내리지만 어쨌든 간에 고객이 쉽게 제품을 분해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니까 고객이 쉽게 제품을 분해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자꾸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그게 누구 잘못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고객이 실제로 뜯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양산할 때 문제가 생긴 건지 그걸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제품은 고객이 쉽게 분해할 수 없게끔 또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엔지니어들이 이제 AS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예. 사진은 제가 영상 뒤에 좀 찾아보고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 지금 요 정도 형상의 27인 요 정도 형상의 요 정도 크기의 내부 리브가 대충 요 정도 되는 수준이 있을 때 변형은 없었습니다. 뭐 플로마크라든가 뭐 아니면 웰드라이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었으니까 양산했겠죠. 예. 아니면 조금은 고객이 이제 억셉트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범위였으니까 이 제품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 크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거의 전체면은 이제 부식을 처리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선에서는 특별히 문제없이 양산을 했다, 금형 제작을 했다. 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도 이렇고.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 기업하고 이제 보안 계약을 하고 하는 거라서 이제 데이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영상하고 이제 사진만을 가지고 하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어 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거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